그럼 이제 매플로립이라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시각화가 있죠? 시각화.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도 파이게임처럼 원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바가 됐든 뭐 파이썬이 됐든 C++이 됐든 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고 싶다, 뭐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이름 뒤에다가 독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원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셀레니움 독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셀레니움은 여기가 원문일 겁니다. 여기는 프로젝트에 대한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쓰려는 거 매플로립 독스. 여기는 매플로립 독스,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업 페이지에 링크를 남겼을 건데, 도큐먼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저 가이드 쪽에 히겐 스타트 가이드, 여기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유저 가이드에 히겐 스타트부터. 그러면 이제 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라든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나오고,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그러면 임포트까지 했고 실행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x리스트라고 해놓고 1, 2, 3이라고 요소가 들어있고, y리스트에다가는 2, 4, 6을 넣어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x축의 좌표랑 y축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리스트 하나 생성했고 연결까지 했으니까 이제 plt 안에 있는 스캐터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일까요? 흩어지게 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산점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산점하기 위해서 좌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좌표 정보는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 넣어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x좌표, 그리고
x좌표가 1일 때 y좌표의 값은 2고 2일 땐 4고 3일 땐 6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것만 코드는 이렇게 다 똑같이 썼는데 여기서 PLT, 스캐터 뭐 이런 거 이것만 단독으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왜 안 되냐면 지금 런타임 연결 해제된 상태예요. 여기 실행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하고 얘만 실행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PLT라는 거 웹플롤립인 건 알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모르죠. 왜냐면 이거 실행 안 됐으니까 전체 실행을 해야 되죠, 이럴 때. 그래서 컨트롤 키랑 F9 키 같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체 실행되니까 보이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컨트롤 F9로 전체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축의 좌표가 4개고 Y축은 여전히 3개죠. 짝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될까요? 짝이 안 맞는 상태에서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must be the same size라고 나왔죠? X축과 Y축은 반드시 둘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즉 짝이 맞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숫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맞을 거니까. 그러면 X축의 좌표를 전부 다 1로 한다면 산점도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형태. X값은 다 1이고 이렇게 세로로 그어지겠죠? 꽤 어렵진 않고요. 이렇게 데이터 양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촘촘해졌죠? 그 이유는 이 도화지의 크기가 그대로니까. 이 도화지의 크기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따로 찾아보시고요. 근데 어때요? 데이터가 별로 안 되지만 10개가 넘어가죠? 대략 10개죠? 일일이 다 쓰고 있는 거 불편하죠? 근데 하필이면 리스트죠? 어펜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위를 정한 다음에 1부터 100까지 x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가져온 i 값을. y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럼 이렇게 넣어준 이거 비워야 되죠? 그러면 뭐 직선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다 점입니다, 점. 근데 이제 Y리스트에다가는 짝수만 넣을 겁니다. 짝수만. 그러면 초기 값이 2부터 201까지 2씩 증가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좌표값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반복문이 겹치는 게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같아요. 범위는 달라도. 그러면 범위는 같으니까 얘 넣어줄 때 i 값에다 곱하기 2 해가지고 업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똑같은 모양 나오죠? 포문을 복잡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리스트 안에서 레인지 함수 쓰면 됩니다. 예. 2부터 201까지 2씩 증가하도록. 이때도 상관없죠? 근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 뭐냐면 레인지만 이렇게 썼을 때 자료형이 튜플로 나왔죠? 이렇게 튜플 자료형으로 나왔는데 요거를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아니면 비어있는 리스트 안에다가 이것도 가능해요. 좀 포문이긴 한데 좀 다른 방식입니다. 키워드 앞에다가 리스트에 들어갈 변수 뭐라고 해야 돼? 리스트에 들어갈 값을 담는 변수 이걸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리고 2를 곱해주면은 짝수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로 들어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리스트의 값을 보면은 i 값의 범위가 1부터 10까지죠. 근데 곱하기 2 하면서 들어갔으니까 2부터 20까지. 그리고 나서 실행해 보면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법도 써도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프가 직선 형태잖아요. 곡선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곡선이 이걸로 그려야겠다. 곡선이 이렇게 회전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셨죠? 이거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죠. 이게 너무 뚱뚱해가지고 4제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곱입니다. 제곱.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값이 i면은 i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대신에 i를 곱해주면 될 거고 그랬을 때 실행하면 어때요? x값의 범위가 양수만 있으니까 그림이 음수인 범위가 없을 때는 이쪽은 안 그려지고 일사분면만 그려졌죠? x값과 y값이 둘 다 양수인 범위 부분을 일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초기 값을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y축도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음수인 범위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제곱만 나오겠죠? y축의 범위는 25부터 0부터 25까지 나오겠죠? 25, 0, 25 이렇게요. 여기가 원점인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수학이니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생각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 대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x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y축이니까 y축의 값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 되고 원점이 되고 y축의 값은 음수가 되고요. 이해되시죠?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으면 범위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요. 뭐 매플롤립은 그래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건데 뭐 시각화 하는데 이제 매플롤립 말고도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을 따로따로 써놨는데 같은 공간에서 해도 됩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제곱이라는 게 이게 아마 이렇게 쓰면 제곱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 세제곱이고, 이게 제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9의 제곱을 하면은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오죠. 그러면 리스트 다 비워놓고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까? 아니다. 만드는 건 다음에. 일단 지금은 이거 먼저. 레인지 마이너스 50부터 5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일 거고, 그 다음에 x라는 값을 변수에다가 i를 저장할 겁니다. 그랬을 때 x 리스트에다가 append x를 할 거고,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y 리스트에다가 y 값을 넣어 줄 건데, 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은 값을 넣는 거죠. 같은 값을 넣는 거니까 제곱, 에스터리스크 2개 붙여가지고 제곱, 세제곱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y리스트 2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다가도 append 해볼게요. y 값. 자, 그러면 y 값이 들어가는 리스트는 총 2개죠. 그런 다음에 그림 그릴 때 y리스트2랑 x리스트를 이어주었습니다. x랑 y, x랑 y2.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행하면.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거 색깔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x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 똑같죠? y리스트랑 y리스트2 안에 들어있는 값 똑같고, 근데 그림은 2번 그리고 있습니다. 산점도가 2개예요. 근데 값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겹치는 거죠. 이거 주황색 밑에는 파란색으로 찍힌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2개인데 값이 완전히 똑같아서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포개진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y 값을 넣어주면은 보이죠?
여기에 완전히 겹쳐 있었던 거 음수로 X축 대칭 형태로 나오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ybase라는 변수에다가 1000이라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얘한테 ybase 값을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곱해진 다음에 여기에다 1000을 더하는 형태죠? 모든 값에다가. 그랬을 때 x리스트랑 y리스트 2로 그린 그래프가 주황색이고, 그러면 1000을 안 더했을 때 y베이스의 값을 더하지 않았을 때 이런 그래프였다면 모든 값에다가 1000을 더하고 있으니까 1000만큼 딱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1000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2000이면 더 올라갈 거고, 절편 개념이죠. 절편 개념. x절편, y절편 했던 거 기억나시죠? x값이 0일 때 y절편, y절편의 값이 나오는 거. 얘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의 제곱 더하기 2000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x의 제곱.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y절편이 2000인 거죠. y절편은 x에다가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절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범위 그대로 두고 x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y리스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차이가 없죠?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이제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x좌표 하나 넣었다가 또 같은 거 넣고, 여기다가는 같은 거 넣었다가 같은 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넣었으니까 x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0이죠? 0이니까 의미가 없고, 같은 걸 넣었을 때 그때 y값 양수인 거 하나랑 음수인 거 하나 차례대로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제곱을 한 상태인 것 뿐이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플롯 타입, 내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건지 선택을 하는 거죠. 보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쓰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애플롤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애플롤리 프로젝트라고 하긴 좀 그런가? 어, 사용 예제 프로젝트? 음. 여기는 이제 넘파이랑 같이 썼죠. 음. 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제목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그 범례라고 아세요? 범례. 영어로는 레전드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원으로 된 그래프나 막대로 된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했을 때 이 색깔별로 뭘 의미하는지 쓴 다음에 옆에다가 설명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PC방 게임 점유율 같은 거, 뭐 여기는 롤이라고 한다면 여기 빨간색은 롤 써져 있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뭐 피파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FC 온라인, FC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FC 온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범례를 넣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벨로그 같은 거 있죠? 자료 같은 거 많이 읽어보세요. 나중에 내가 이걸로 뭐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눈에 익지 않으면 그거를 구현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듭니다. 생각은 앞서는데 이제 몸이 못 따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